이번 학기 우리는 성서에 나오는 지명들과 거기에서 활약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이야기가 있었던 곳을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의 지도와 사진을 통해 찾아보므로 성경을 좀 더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꽤 오래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기록을 읽는 우리에게는 많은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역사성도 없이 상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죠. 이 땅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앙적 해석으로 이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땅이 있으니 그곳을 성지, 즉 거룩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일어난 땅, 성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당시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신앙적으로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성경 말씀 본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그 땅의 상황을 알고 말씀을 대한다면 지루한 평면적인 문자가 나열된 기록으로서의 성경이 아닌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설명한 흥미진진한 성경의 세계를 보게 되겠죠. 오늘은 바로 이 성경의 땅에 관한 전반적인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서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으로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독일의 개신교 목사이자 성서지리학자인 하인리히 빈팅이 제작한 일명 클로버입 지도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렇게 세 대륙을 예루살렘이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죠. 즉 팔레스타인, 성경의 용어로는 가나안 땅이 세 대륙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지도를 보실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두 군데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과 나일강 유역 사이에 있으며 이후 헬라 문명과도 지리상 밀접한 지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구약 성서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사이를 오가며 기록된 이야기인 거죠. 특히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이집트 북동부에서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에서 이란 일부까지 이어지는 지역을 이어놓으면 그 모양이 초승달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초승달처럼 생긴 지역 밖으로는 사막이나 광야, 황무지, 그리고 고원이나 산지처럼 사람이 정착하여 농사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즉 사람이 살기엔 부적합한 곳이죠. 그래서 초승달 지대라는 말 앞에 비옥한이란 단어가 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비하면 비교적 사람이 살만한 녹지가 있다는 의미로 비옥이란 단어를 쓴 거죠.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중에서도 지중해 동쪽 연안을 레반트라고 부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한복판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지금 국가들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와 요르단 정도가 해당합니다. 레반트란 말은 라틴어로 상승 혹은 동쪽을 의미하는 말로 유럽 사람들이 볼 때 해가 뜨는 쪽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유라시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항로가 개척되기 전까지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아시아 동쪽,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에서 육로로 운반된 상품이 해상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지는데 교차점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곧 다루겠습니다마는 창세기 11장을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데라라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이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데라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장 동쪽 끝에서 레반트 인근 지역으로 이주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한 레반트 지역으로 이끄신 거란 말이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나중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성경의 무대가 되는 지역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까지 나온 지명들을 정리해 볼까요? 이 지도의 서쪽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고, 그 반대편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배경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북쪽으로는 헬라 문명이 탄생했죠. 특히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 두 사이를 연결하는 반달 모양의 녹지대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도 한복판인 지중해 동쪽 연안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레반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문명의 지리적 특색을 살펴봅시다. 먼저 메소포타미아라고 할 때 메소는 중간이란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들이라는 뜻으로, 즉 강들 사이에 있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여기서 강들이란 말씀드린 대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뜻하죠. 모두 아라랏산에서 발원한 이 두 강은 거의 평행으로 흘러 지금은 페르시아만 가까이서 합류하고 있지만 고대에는 페르시아만까지 그대로 평행하게 흐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강 사이에는 이 강들이 만든 퇴적물로 인해 매우 비옥한 농경지가 생겼고, 이 비옥한 땅에서 일어난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막대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도시를 이루어 살게 되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 중 우르, 바벨론, 하란 등의 도시가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니느웨, 수산 같은 도시는 티그리스 강과 그 지류인 카르케 강 유역에 세워진 도시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차츰차츰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야말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구약 역사의 가장 끝부분인 포로 귀환기까지의 성서의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문명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이 이집트 지역은 북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시내 광야, 서쪽과 남쪽으로는 광활한 사하라 사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비록 기후는 건조하지만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불어드는 계절풍과 나일강이 제공하는 막대한 수자원의 영향으로 일찍이 농경 문화를 이룰 수 있었죠.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농경 문화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리로 불러들였고,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문명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방이 바다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외적이 침입할 수 있는 길이라곤 북동쪽 레반트 지역뿐이어서 이곳만 막으면 되다 보니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통일된 왕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가사의한 기자의 피라미드나 룩소르의 거대 신전들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지어지고 또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집트 문명 역시 성서의 세계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일찍이 야곱이 기근을 피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갔고, 이후 400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구약은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는 두 거대한 문명 사이에 자리하고 있던 레반트 지역, 즉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이후 신약 시대에는 북쪽에 있는 헬라 문명이 성서의 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마치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임을 알 수 있죠. 앞서 보았던 하인리 빈팅의 지도에서처럼 신학적 관점에서 성지의 위치를 본다면 하나님은 당시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을 택하시고 그리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불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게 보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시대별로 한 군데 한 군데 자세히 방문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